재산세가 3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등 각 세금의 세율을 적용해서 역으로 계산해보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대략 5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표준 5억 6천만원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기준인 계산점수로는 841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건보료의 경우 가입자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소득 최저 보험료라고 해서 2020년에는 13,980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금년인 2020년 7월은 주택 재산세 폭등으로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재산세 폭등의 영향은 1년에 한 번 내는 주택 보유세가 많이 부과된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재산세만큼 큰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지역 건보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주택 재산세가 급등한 과정을 보면 1년 사이 주택 시세가 급등했던 것이 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렸고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주택 재산세가 급등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표준이 급등한 것은 재산세만 높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재산세 부과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재산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데요. 바로 지역건보료입니다. 지역건보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중에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의 기준이 바로 소유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인 겁니다. 지역건보료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업데이트하고 7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금액을 업데이트해서 11월에 앞으로 1년 동안 납부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금년에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11월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재산정에도 적용이 돼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지만 지역건보료는 매월 납부하는 거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건보료 인상분이 재산세 급등분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폭등해서 금년에 3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지역건보료는 얼마가 될까요? 주택재산세가 300만원인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은퇴해서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건데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다시 직장가입자라도 되는 게 낫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재산세가 3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등 각 세금의 세율을 적용해서 역으로 계산해보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대략 5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유한 재산들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한 소득은 전혀 없어야 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6천만원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해결할 수 있고 재산세 폭등이 건보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고요. 다음으로 은퇴한 본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직장가입자가 주변에 없다면 재산세 300만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세 300만원이 부과되는 과세표준 금액인 5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지역건보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6천만원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기준인 재산점수로는 841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건보료의 경우 가입자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소득 최저 보험료라고 해서 2020년에는 13,98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5년 전에 3,500만원에 구입한 2000cc 국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자동차 점수는 63점이 됩니다. 이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요. 먼저 재산 점수 841점과 자동차 점수 63점을 합하면 904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료 계산을 위한 점수당 부과 금액인 195.8원을 곱해주면 금액으로 17만 7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최저 보험료 13,980원을 더하면 건강보험료는 19만 9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25%를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지역건보료는 21만 550원이 됩니다. 매월 지역건보료 21만 550원을 납부해야 하니까요. 1년이면 25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은퇴한 납세자가 재산세 300만원이 부과되는 아파트 한 채와 평범한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지역건보료로 2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역건보료로 재산세를 한 번 더 내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월세 받는 주택을 한두 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은퇴 후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임대용 주택이 더 있고 그 임대주택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각 소유주택에 대해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부과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지역건보료는 더욱 높은 금액으로 부과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건보료 같은 준조세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들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세금과 비용을 잘 파악해두지 못하면 투자를 위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수익은 거의 없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도 못한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재산세가 300만원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부하게 될 지역건보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